네, 안녕하세요. 예, 자이언트 ETF 시간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그 채권 투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채권처럼 차라리 매달 따박따박 이자를 주는 게 주식보다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채권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뤄보실 이제 임종욱 미래에셋 자산운용 팀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만기 매칭형 이제 ETF가 이제 저희 7화의 제목인데요. 일단 요즘 뭐 다들 왜 채권을 하시고 이게 채권이 요즘 뭐 채권 시장을 돈이 많이 쏠린다는데 일단 왜 그렇게 좀 채권 시장이 요즘 핫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이라는 투자 자산 자체가 주식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이제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진 상황에서 조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채권을 찾는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했을 때 이익이 많이 안 나면은 매력이 없는 건데, 요즘 또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안정적이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동반적으로 작용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고요. 채권 가격이 또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먼저 말씀드린 이유랑도 뭐 연관되는 부분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생기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부터 이제 계속 월간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 순매수한 규모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개인 투자자가 누적해서 거의 17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매수를 했고, 특히나 올해 7월, 8월, 9월에는 거의 3조 원 월간으로, 10월 들어서는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신 분들이 또 채권 시장을 많이 돈을 옮겨 넣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번 화의 주제가 사실 만기 매칭형 ETF지 않습니까? 채권이라는 상품은 보통 이제 사전에 표시된 이자를 정해진 만기까지 분기별로 한번 주거나 아니면 뭐 반년에 한 번씩 주거나 이런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여태까지 채권 ETF 말하는데 그 채권들도 다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특별히 이런 만기 매칭형 ETF라는 주제를 정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모든 채권은 원래 만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ETF의 정의를 이제 좀 살펴보고 가면은, 원래 이제 거래소에서 정하는 ETF의 정의를 보면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을 통해서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는 만기가 없는 지파투자 증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기가 없다는 말은 뭐 특정 시점에 청산되는 개념이 아니고 쭉 계속 영속적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펀드든 ETF라는 상품 자체가 만기를 정해서 상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채권형 ETF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 안에서 롤오버를 통해서 채권을 교체하면서 이제 리밸런싱을 했지, 채권의 만기와 맞춰서 이제 특정 존속 기간이 존재하는 ETF는 상장을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8월 말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투자법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뭐 요때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뭐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률 제고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하기로 이제 했고요. 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하 표시 MF부터 뭐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까지. 그리고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혼합형 ETF도 이제 신규로 출시가 되게 되는데, 개별 주식만 하나 편입하고 이제 채권을 섞어가지고 혼합형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또 출시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편에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다룰 예정인 이제 만기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허용이라는 이제 또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전에 없던 새로운 채권형 ETF가 상장이 되게 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채권 투자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이 금리, 표면 금리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어쨌든 확정된 이자를 주는 개념이란 말이죠. 이거를 ETF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투자자가 상장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만기되는 시점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의 그 목적을 생각했을 때 ETF에서도 이게 그대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권형 ETF에 만기가 있을 때는 어떤 점에서 좀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은 처음에 투자 초기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혹은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든 그냥 확정적으로 거의 간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만기까지 그 처음 투자해서 만기까지 갔을 때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고 좀 안정된 수익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전략을 취하고 싶다 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개별 채권을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불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내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장내에서 채권 거래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ETF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짜가 있기 때문에 뭐 규모가 작던 거래량이 적던 크게 상관없이 내가 손쉽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수자랑 매도자랑 딱 원하는 가격이 일치됐을 때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거래의 편의성뿐만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ETF와 비교하면 조금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기 채권형 ETF로 말미암아서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징과 그 ETF의 거래 용이성 이 두 가지가 다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또 ETF지 않습니까? 개별 채권에 대해서는 또 개별 채권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채권형 ETF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도 이제 여러 개의 채권을 좀 같이 섞어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 채권의 장점은 또 사실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매매 차익을 있을 때 절세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세만 내니까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이제 이렇게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은 뭐 이제 채권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ETF는 제가 알기로 이제 이런 세계 측면에서 좀 불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형 ETF를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고액자산가 같은 경우에 좀 금리는 낮더라도 가격이 좀 빠져있는 국국채 같은 거 산 다음에 나중에 자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 매매 차익의 개별 채권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반면에 채권형 ETF는 주식형 ETF와는 다르게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다 비과세가 되지만 채권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익에 대해서 다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별 상품과 보면 조금 이제 보면 세제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별 채권은 연금 계좌에서는 사실 편입을 못 하잖아요. 근데 ETF는 연금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의 장점은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율과세, 과세 이연,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또 상관없는 별도로 되는 부분, 이런 기타 등등의 세액 공제까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에 불리한 점은 연금 계좌의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 상품은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기존 채권형 ETF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채권형 상품별로 뭐 그 목표로 하는 듀레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뭐 3년이든 10년이든. 그러면은 그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편입 자산을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ETF에서 편입하고 있는 자산들의 듀레이션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팔아서 여기서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산의 가격 하락이 발생해서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ETF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익과 손실 부분이 모두 다 ETF의 이제 수익으로 이제 기준가 가격에 이제 다 녹아드는, 순수상 가치에 녹아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 만기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당 ETF의 만기와 투자 대상 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부분이 일단 초기에는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간에 팔거나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일단은 조금 이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상장 초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ETF를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된 경우에는 뭐 거의 확정된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리가 어떻게 되든 시간 상황이 어떻게 되든 ETF의 만기와 투자 대상 자산인 그 채권의 만기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간에 상장 이후에랑 만기 사이에 이 사이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들어간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채권의 만기 수익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더 높은 YTM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중간에 가격이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를 텐데 그럼 매도를 하면은 또 이제 여기에 자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이제 수익은 보장되지만 이 리밸런싱 차원에서는 좀 불편한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ETF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사거나 중도에 또 원하지 않으면 팔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 금리 상황을 내가 보고 추가적인 수익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난 이거 다 모르겠다 그냥 귀찮다 하면 그냥 일반 개별 채권 투자와 같이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짚고 나갈게요. YTM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수시로 사실 매일매일 이자 변동에 따라 바뀌는데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ETF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만기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설명. YTM 만기 수익률의 정의를 보면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했을 때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만기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장되는 시점에 만기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고 보십니다. 현재 상장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이게 맨날 바뀌기 때문에 상장되는 당일에 청산 시점에 YTM이 얼마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장일에 해당 ETF의 가격이 5만 원으로 상장이 된다. 그런데 해당 시점 기준에 YTM이 6%다. 2년 만기의 경우에. 그러면 2년 후에 5만 원의 6%니까 6천 원의 이자를 2년 후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의 가격은 이 YTM 나누기 365일 해가지고 매일매일 요게 해당 순자산 가치에 녹아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녹아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금리 변동 등에 따라서 어쨌든 채권 가격은 조금씩 움직이니까 요거랑 결부돼가지고 ETF의 순자산 가치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따끈따끈하게 사실 상장을 이제 된 종목으로 타이거 24-10 회사채 액티브 ETF 요 이름인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어떤 상품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11월 22일에 상장이 되었고요. 타이거 24-10 이제 좀 상장 명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좀 눈에 익숙치 않은데 여기서 이제 숫자가 말하는 의미는요. 2024년 10월이 해당 상품의 만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등급 A+ 이상 회사채에 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주된 투자 대상은 뭐 국채도 당연히 들어가고 통한채, 특수채, 은행채까지 골고루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현재로 봤을 때는 YTM 6% 정도가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비교지수의 구성 종목과는 조금 상이하거나 신용 등급도 좀 차이가 나는 종목도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이제 기대 수익률, 만기 수익률, 그리고 뭐 듀레이션 이런 게 계속 이제 좀 관심사일 거잖아요. 왜냐면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그게 이제 처음에 하고 만기까지 가져가면 뭐 별 관심 없겠지만 중간에 투자하려고 한다거나 중간에 매도하려는 분들은 그걸 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걸 일간으로 해가지고 YTM과 듀레이션을 매일매일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장 당일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6%짜리라고 하면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에 이제 예금을 찾으시는 뭐 특판 적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랑 대비했을 때 이 액티브 ETF의 장점이랄까요? 일단 뭐 특판이나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느 게 더 낫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보통 이제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기 위해서 요건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뭐 만기 동안 뭘 해야 된다거나 뭐 추가적으로 뭔가 무슨 뭐 적금들 저 옵션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해야지 그 수익률을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만기까지 그거는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중간에 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ETF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어떻게 보면 뭐 단순히 금리만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한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래 편리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압도적으로 장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ETF 제7화 만기 매칭형 채권형 ETF 상품 다뤄봤고요. 다음 화 8화에서도 더욱 재밌는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안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